여러분 카톡 한 보시죠. 카톡에 방금 올린 사진 한번 보시고, 그 왼쪽 서울시, 가운데 경기도, 요거에 대해서 ABC 점수를 여러분 각자가 주세요. 나는 서울시에다가 A를 주겠다. 난 경기도에다 A를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A를 주겠다. ABC로 한번 해볼까요? 뭐 ABC, D도 괜찮아요. 세 번째 거는 영월. 포스터 디자인에 네, 점수를 포스터입니다. 주시면 포스터. 포스터 예. 디자인에 점수를 주시면 오늘 주제는 홍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3년에 한 번씩 그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아요. 교수가 와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뭐 대부분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가장 빈약한 것이 홍보였어요. 홍보에 대한 연간 계획서를 짜서 그대로 한번 실시해 보세요. 그리고 증빙. 홍보에 대한 증빙이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게 참 약했어요. 이제 과거에는 뭐 사회복지 시설이 무슨 홍보냐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뭐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땅 많고 재산 많은 사람이 구제한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씨 좋은 사람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한다. 그런데 그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남편이 평생 모아놓은 노후자금을 가지고 좋은 일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그냥 몇 년 안에 문 닫았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기 투자비가 요즘에는 뭐 몇 억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 가능한 것도 있어요. 몇 억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거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입 구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뭐 10억은 해야 수입 구조가 된다. 이런 그 통계를 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내 친구는 대박 났는데 나는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몇 번 강의했었죠? 기억나요? 네. 내 친구 고등학교 때 공부 꼴등 가던 애가 창업을 했는데 떼돈 벌었어. 나는 공부 잘했거든. 내가 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그 친구는 그 공부 쪽에는 소질 없지만 노인 친화적인 거예요. 노인의 똥 냄새가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나는 노인 똥 냄새가 향기롭지가 않아. 노인 냄새가. 그러니까 나는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다른 분야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요양원에서 수지를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자 보는 사람 그 차이가 많아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한 것 중에 결정적으로 틀린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제 강의 중에 결정적으로 틀렸다는 걸 캐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임 선생님 캐치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교통사건 감행하기로 하고 그 이제 홍보에서 그 마케팅 홍보 전문 그 박사 교수가 그런 강의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마케팅 홍보에서 7가지 글쓰기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이거 봤어요? 점수 매길 수 있겠어요? 한번 먹여보세요. 중간 게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 좋다. 같아요. 네. 네, 저도 중간 거. 저도 저는 A번 서울시 1번 오케이. 이제 이것을 첫째로 이걸 비평을 어떻게 하냐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 6하 원칙에 따라 비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 강의한 거 8하 원칙에 따라서 비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이제 경기도가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호기심은 되는데 그 정확도, 대상 지금
10대를 유인하는 건지 20대를 유인하는 건지 성인 중반, 중년, 중장년을 유인하는 건지 노인을 유인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장점이라고 여러분들은 봤을지 모르지만 이게 요즘은 그 홍보를 할 때 물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타깃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 TV 광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요즘 보니까 맥주 선전 많이 하던데 맥주 선전할 때 타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직장인. 직장인. 주로 남자예요, 여자예요? 타깃이. 남자죠, 그렇죠? 그러면 모델을 누구를 세워요? 젊은 여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수지. 그렇죠. 아이. 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소주 같은 거 하고 또 이제 맥주는 옛날에 전지현. 제가 어제 이 홍보 전문 교수한테 3시간 강의 들었어요. 줌으로. 아니 물론 이건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듣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해서 이제 모델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30, 40대 남성이 타깃이다 그러면 뭐 30대 여성이라던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교수가 그 평가하더라고요. 맥주 광고에서 이 실패한 이제 그 교수는 이제 이 사람이 이 모델을 써서 광고비를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의 이익이 상승했다 그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맥주를 전지현이라고 하는 모델을 해서 했는데 효과를 못 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전지현한테 금색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S라인이 살아나게 하면서 뭐 좀 비판의 소진이 있지만 어쨌든 뭐 대단하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타겟팅을 정확하게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원고 광고 시안에는 물타지 않은 맥주. 그 말은 뭐예요? 옛날엔 다 물탔답니다. 맥주에다가. 근데 얘는 물타지 않은 거. 근데 이제 타겟팅을 거기에 좀 이렇게 좁히지 않고 보편적인 것을 사용한 거죠. 뭐 30, 40대 남자니까 30대 뭐 늘씬한 여자를 하고 뭐 금색 원피스를 입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광범위하게 가버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제가 방금 여러분 본 것도 가운데 거는 경기도.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선거 전략으로 보면은 괜찮은 거죠.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를 띄우기 위해서 경기도를 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육하 원칙에는 영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파라 원칙에도 안 맞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광고 전문가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경기도만 선전한 거야. 얘는 한눈에 봤을 때는 지금 경기도 선전하려는 거 아니잖아.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홍보가 아니거든. 이건 분명히 아닌데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및 삭제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예를 들면 뭐 UCC 모집한다 지금 돼 있죠. 여기도 이건 강원도 건데 물론 나름 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청소년 UCC라던가 뭐 요즘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다라든가 혹은 뭐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라든가 해가지고 게다가 또 뭐 상금 얼마까지 걸으면 그 파라 원칙에 보면 돈 얼마 들어가냐 그거 중요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중요하잖아요. 그냥 취미로 할 거냐 아니면 상금을 노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면 구매가 당기잖아요. 머니에 대한 구매욕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홍보지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조금 요 세 가지를 보면서 일단은 비평을 해야 돼요. 비평을 해야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원칙 1, 글쓰기는 요리와 비슷하다. 그렇죠? 뭐 좋은 비싼 요리 소재 있으면 대부분 맛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있죠. 좋은 소재 없이 좋은 글 만들기 어렵다. 그런 말 있고 2. 문장은 짧을수록 좋다. 그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중에서 홍보지 만든 분도 있죠. 한번 보세요. 문장이 몇 줄인가. 우리 초등학교 때는 포스터는 문장을 2줄 이하로 줄여야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 포스터 보면 문장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또 2장 가지고 2줄 가지고 전부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 3줄, 4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거기다 20줄을 써놔버리면 좀 바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 뭐 1줄, 2줄, 뭐 3줄 이하로 하듯이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빼도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습생들이 홍보지 가지고 오면 단어에서 뺄 수 있는 건 빼라. 어떤 사람은 막 반월지역 아동센터라는 말을 계속 여러 번 쓰는데 그건 뭐 한두 번 쓰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강조할 때는 몇 번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빼도 되는 단어는 빼라. 그 다음에 쉬울수록 좋다. 일상생활 용어가 가능하면 전문 용어를 빼라. 왜냐하면 이제 광고는 기왕이면 다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4번째, 좀 포인트가 있는 내용을 첫 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쓰는 게 좋다. 그런 말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다 살 수 없으니까 머릿말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말 한번 읽어보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 머릿말 저자의 첫 문장 중요한 것 같아요. 5번째, 수식어를 빼라.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에는 수식어가 미사여구가 있으면 좋은데 홍보에서는 수식어를 뺀다. 그리고 구체적 이유를 말해라. 6번째, 능동태가 가능하면 수동태를 쓰지 마라. 예를 들면 그 남자가 개한테 물렸다. 이렇게 하지 마라. 개가 그 남자 안 물었다. 이렇게 해라. 7번째, 이건 좀 뭐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대놓고 상스러운 표현을 써야 한다면 위에 6가지 원칙을 무시해도 된다. 좀 이상하죠? 이제 홍보가 좀 험악하죠. 험악하니까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홍보는 뭐 졸린 사람 깨워야 되니까 좀 용어를 그런 말도 이제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말 있어요. 글귀 수집. 글을 대하는 당신의 교양 수준은 매우 높다. 당신의 기대보다 높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방금 보여드린 포스터 비슷하게 써보라, 작성해보라 하면은 거기에 뭐 그림을 넣고 배열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비평할 능력은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다만 읽는 눈은 높으나 쓰는 눈은 없다. 웃기는 말이죠. 비평하고 읽는 수준은 높은데 쓰는 눈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악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귀를 수집해라. 너무 내 창의력 100% 믿지 말고 모방도 창의력의 기초가 되니까 도움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자극적인 시각을 자극하는 말 해서 햇살을 발등으로 툭툭 치기 좋은, 걷기 좋은 날이다. 이런 표현들. 보통은 그냥 날씨 좋다, 걷기 좋은 날이다, 뭐 자전거 타기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약간의 의성어도 좀 사용하고 또 은유 이걸 은유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포스터는 두괄식으로 하죠. 물론 양괄식으로도 하고. 심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독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포스터인데 제가 과거에도 지적했는데 수습생이 10포인트로 해가지고 수십 줄 써왔길래 10포인트는 가독성 떨어진다. 그냥 한 번, 한눈에 딱 파악할 수 있도록, 몇 초 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줄수도 줄이고 포인트는 키우고, 그런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신간도서, 저게 포인트가 40포인트니까 나는 저거 버리고 41포인트로 만들겠어. 그래가지고는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코팅하고 막 그런 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결제 받아야 돼, 코팅하려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덜렁거린다 해서 코팅종이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새로 그 사이즈로 그대로 코팅해가지고 하기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테이프가 잘못해서 테이프 떼어내고 더 좋은 걸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해서 A4 용지에다가 세자를 써라, 최대한 크게 써라,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보여주죠. 저기 문 살짝 이 사이즈로 해라. 문 살짝 알죠? 그래서 만들어 왔어. 보니까는 저거 반도 안 돼. 그래서 하여튼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워드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누가 한번 보면, 왜냐하면 이걸 읽을 수 있을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 이건 경고성이잖아요. 경고성. 우리가 애가 문 다쳐가지고 피멍져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며칠 동안 치료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고성이에요. 문틈에 손 넣지 마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눈에 충분히 보인다, 내 눈에 보인다, 그게 아니고 경고성. 보기 싫은 사람도 보게. 그 정도로 커야 된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가이드 있죠. 가이드가 한 5장 정도 되나요? 그거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보세요. 그래서 예습을 못 하신 분들은 예습을 부지런히 하세요. 그 유튜브 강의 다 들었다 그걸 끝나지 마시고 그걸 이제 적용해야 되니까, 이게 OT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그동안 40년 습관에 박힌 고정관념을 조금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니까 상식으로만, 나의 40여 년 상식으로만 다 여기서 실수하려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임 실습생이 물론 나보다 뭐 일주일 먼저 실습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뭐 한 20일 혹은 빠른 사람은 10매칠 하는데, 10매칠 하면서 그 사람이 뭐 10년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이드라인 보시고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선임 실습생이 또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싫어하는 일. 그러면 심지어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하기 힘든 일, 그건 이거 그냥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언젠가 뭐 하겠지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성 팀들은 저 삼성 무선 충전 청소기를 별로 이거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등치 좋은 한 100kg 나가는 분은 자기는 저게 더 좋다는 거야. 이게 제일 좋은데 왜 나보고 이 가벼운 걸 하라고 하냐고, 이해를 못 하겠다고. 사람이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걸로만 해라, 저걸로만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기가 한 너댓 개 되니까 한 번씩은 써보세요. 왜냐하면 물론 가벼운 게 좋죠. 그래서 저런 다락방이라든가 뭐 상담실은 당연히 가벼운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강당 같은 경우는 가벼운 걸로 해보고 좀 등치 큰 걸로도 해보고 그래야 이제 그게 유지가 돼요. 나는 흰색이 좋으므로 나는 계속 흰색만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당신도 흰색 해보고 나도 빨간색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안 해본 일 어떤 사람은 이제 안 해본 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안 해본 일 하는 걸 힘들어하는 분도 있는데 안 해본 일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 등록도 마찬가지로 그 매뉴얼에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1인당 한 5번씩만 해보세요. 그래야 그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선임자가 있어서 안 하고 한쪽에다 박스 쌓아두게 되면 이제 끊겨요. 어저께는 작년 여름에 실습한 전태호 선생님이 그 자기 자녀들이 보던 책을 몇 박스를 귀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언제 좀 실습 졸업한 지 1주년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를 한번 후배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겠냐. 그분은 끝나자마자 1급 시험을 봤더라고요. 1급 시험 봐서 합격했고 또 건강가정지도사 공부를 했고 또 부동산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직원이 한 300명 정도 운영하는 헤드헌터 직업이에요. 아웃소싱. 옛날에 한번 강의했죠. 이제 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뭐 요즘 코로나로 바쁘긴 하지만 불러주면 와서 하겠다고. 임 선생님도 아주 또 귀한 강사신데 1년에 강의를 몇 번 정도 해요? 지금 전반기만 거의 50회 이상. 보통 해당 인원은 전문 학교 선생님들 할 때는 학교 클래스마다 다르니까 적게는 뭐 5명에서 많게는 한 10명 이상 이렇게 되고요. 학생 강의는 반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강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에는 학부모 강의하면 뭐 100명씩 오기도 하고 최근에 오신 분은 여기 한 60명, 세정초등학교는 60명 정도. 오프라인 강의가 거의 없어요 요즘. 대부분 이제 중강의나 뭐 임 선생님 강의는 진짜 대강당에서 학부형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학부형들 전체 애들 왔을 때 교장이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아이들의 뭐 상처와 자존감 뭐 여러 가지 인지 기능 뭐 경계선 이런 거 강의를 해주면 좋은데 그 강의가 안 되면 부모들이 막 우격다짐으로 교육이 어려운 애인데도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거의 뭐 교육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임 선생님 앞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